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아닌 검사 윤석열이 지배하는 검찰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 현안을 검사와 범죄자, 선과 악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이번 외교 참사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아들과 딸을 그곳에 파견 보낸 부모들은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고, 강남 테헤란로는 졸지에 이적 국가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은 집권 여당마저 피아로 나눴습니다. 윤핵관을 넘어 제2 진박 간별사가 등장했고, 이준석, 유승민에 이어 나경원 전 대표마저 적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이라 하겠습니다. 철진한 공안정국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민주노총과 전국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됩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수백 번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뭘 잘했다고 이러는 걸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품행에 맞는 짓을 세계 외교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대체 이 정부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외교전으로 번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주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는데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렀는데요. 뭘 잘했다고 이런 도발을 하는 걸까요? 싸우자는 겁니까? 이러니 당연히 이란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란 정부가 현지 시간 18일 윤강현 주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UAE와 이란 간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항의했는데요. 이란 정부가 현지 한국 대사를 공개적으로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은 또 윤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 거론한 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옛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 발언 논란이 불거진 후 줄곧 이란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고, 이란도 이해했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자 황당하게도 우리 정부 역시 19일 서울에 있는 이란 대사를 불러들이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핵 관련 발언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어제 이란 외무부가 주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우리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항의했다고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취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문의하신 바와 같이 어제 주 이란 우리 대사는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테헤란에서 다시 한번 관련 사항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샤베스탈이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다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하였듯이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핵 확산 금지 조약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발언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란 측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명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우호 관계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까 주 이란 대사를 조현동 차관님이 초치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측 입장을 이란에 전달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란 대사님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은 없었나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외교적 협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미리 언론에 공개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한 이란 대사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 실효성을 강조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다라며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다고 말했는데요. 사람이면, 인간이면 실수를 하면 사과하면 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초지일관 사과는 고사하고 적반하장의 자세로 나온다면 그 어떤 관계도 망가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입만 열면 망언의 말실수, 자신이 한 말을 주워 담기 위해 국력이 낭비되는 이상한 상황들, 이럴 바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대체 대통령이 돼서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란 대사의 초치는 싸우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란 정부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대목들,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도,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작 대통령실은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고, 대신 외교부가 앞서 나서 이리저리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인데요. 매번 왜 이러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올해 1월 10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 아랍에미리트 최신 개황 자료를 보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과의 관계를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요. UAE는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으로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중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이미 배포된 자료였습니다. 윤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자료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당일 발언은 외교부 자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잠재적 위협에서 잠재적이라는 말은 빠졌고 대신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대통령실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관계 수습,
계속되는 외교 참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외교라인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응조차 안 하고 있는데요. 무지와 무식의 끝판왕인 거죠. 왜 가만히 앉아서 적국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거죠?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면 불안하다는 한간의 우픈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픈 염려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 안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이 그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고 우리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주 이란 윤강현 대사가 초치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순방길에 아직 귀국 전인데도 말이죠. 참으로 참담한 국격입니다. 이런 발언은 이란 현지 교민과 기업, 선박 및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페르시아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길목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원유의 52%가 그곳을 지나서 공급이 됩니다. 이란 정부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보다 정확한 해석으로는 오지랖에 가까운 매들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교적 언어로는 상당히 낯선 언어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장병들에게 최선을 다해 다하란 취지다, 격려하라는 취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여당 외통위 위원들은 지난 현안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재차 외교부 차관에게 물으며 난감해하는 외교부 차관을 닥달해서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적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그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얻어내기에 이르릅니다. 도무지 외교를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여당에 책임지는 의원들이라고 지도부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태였습니다. 이란은 1962년 수교를 맺은 이후 2016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채택한 5호 협력국입니다. 이란을 적이라고 한 발언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아랍에미리트도 불편한 심경일 것입니다. 외교적 수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도 만들고 소원하게도 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입이 국익과 국민 안전에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뒤로하고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이런 파장을 뒤로하고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로 왔습니다. 아마 오늘 그곳에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보스 포럼의 오늘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다.